팬들이 생각하는 이적 시장은 과연 몇 점인 것인가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봉어 뽕어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흥에 살고 있는 영어 강사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이적 시장이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입과 방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적 시장을 만약에 이제 점수를 줘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S, A 뿔, A, A 마이너, B 뿔, B, B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줄 수 있으실까요? 숫자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숫자요. 네. 예, 뭐 숫자로 일단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시작 선상이 음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수요. 네, 마이너스 한 3점에서 시작해서 B 하나가 8점 정도 채워서 총 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점 만점에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100점 만점에 지금 5점 주신 줄 알고 잘못됐구나 했는데 뭐 다행히 10점 만점에 5점. 그 영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부분일까요? 영입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럴 전에 이제 빠르게 누리 셰르키 레이너르스 영입한 게 너무 좋았고, 이제 트래포드로 그 홍그랑 킹크까지 채우면서 마지막에 돈나룸마까지 데려오면서 문제 있었던 골키퍼 포지션을 완벽하게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라이트백을 영입을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긴 하죠. 그죠. 라이트백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맨시티 팬들이 라이트백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아까는 저도 막 그바르디올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점 좀 약간 짠 거 아닌가요? 지난 치키가 그 이적 시장을 지난 시즌에 보냈던 거가 좀 연장선상이 돼서 그 시작 선상이 너무 열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맞아요. 선수 수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홈그라운이랑 팀그라운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매각해야 될 베테랑 자원들도 너무 많아서 이번 이적 시장에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고, 이제 영입에 있어서 제약이 너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치키가 미리미리 방출 작업을 하고 홈그라운 슬롯에 좀 여유를 만들어 놨다면은 이제 리브라멘토 하나에 좀 목매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서 라이트백 영입 선택지를 더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 3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엄격하시네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 로컬 유튜버들 영상들을 쭉 보니까,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방출도 너무 어렵기는 했었고. 그래서 뭐 좀 높은 점수를 주긴 힘들지만은 뭐 어쨌든지 간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5점으로 끝났다라면 뭐 8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제 이번 이적 시장 가치는 8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봉어. 축봉업 5점. 다음 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축봉업 그 단골 손님이세요? 네. 너무 재밌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앞전에 분께서 10점 만점으로 이제 그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제 네. 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점수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그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9.5점 주고 싶습니다. 9.5점이요? 네. 오, 그냥 5점에서 9.5점이면은 갭이 너무 큰데. 뭐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아나가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 해주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영입과 방출이 엄청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라이트백 문제를 가져오기에는 몇 시즌 전만 하더라도 워커의 약간 노세화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한 전임자의 잘못이 좀 많이 크지 않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바빴어요, 이번 시즌에. 라이트백까지 신경을 쓰기에. 맞아요.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정도로 쉴드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9.5점이다. 영입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시는 부분일까요? 일단 필요한 뎁스는 진짜 정말 많이 채웠죠, 질 좋은 자원들로.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뭐 돌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셰르키가 이번 시즌에 한 몇 어시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어시 언더 오버. 딱 10어시로 하겠습니다. 딱 10어시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 등번호가 10번이라? 네. 예. 그릴리시는 해내지 못한 거를 셰르키는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일단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전화통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봉업. 봉업.
9.5점. 예. 그리고 쉐르키는 이제 15시를 하게 되고 15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자, 다음 분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축봉업. 그 혹시 이번 이적 시장에 점수를 주신다면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6점 정도 주고 싶네요. 6점이요? 그 울버햄튼전까지는 제가 8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 점이 깎였군요. 돈나룸말 예, 영입했는데 그 그- 사이에. 예, 그래도 2패를 했기 때문에 2점이 깎여갖고. 아, 2패를 해서요. 그럼 혹시 이번에 맨더비 그러면 안 되지만 맨더비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 이러면 5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야, 이거 패스에 따라서 이거 점수 점점 깎이면은 이거 잘하면 시즌 아웃 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20점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한데. 그 이번에 이적 이제 영입한 선수들 중에 제일 기대하는 선수 혹시 있을까요? 아이누리가 제일 기대가 되겠습니다. 아, 아인누리요.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클럽 월드컵이나 울버햄튼전 때 하는 거 보니까 수비력도 울버햄튼전인데 수비력도 괜찮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그리고 클럽 월드컵 때도 그 창의적인 패스가 약간 예전에 한항을 보는 느낌? 누구요? 칸셀로요. 아, 칸셀로 느낌이 좀 있었지. 네, 창의적인 좀 패스가 좋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요번에 좀 사이드나 측면으로도 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버티드도 잘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아인누리는 지금까지 맨시티에 없었던 정말 많은 공격 옵션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맞죠. 윙백도 그쵸. 가능하고 이제 인버트도 할 수 있는 선수고 오버랩도 되는 선수고 그리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는 선수고 라인 컨트롤도 잘해요. 그렇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 브라이튼 전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자, 아무튼 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그 점수가 좀 낮은 이유가 맨시티라는 팀에 도쿠, 사비뉴, 약간 누네스, 루이스 이런 애들이 선발이라는 게 그게 맞나? 네임밸류가 좀 떨어진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아. 근데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은 스쿼드 플레이어죠. 냉정하게 예전에 그렇죠. 잘 나갔을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원래대로 따지면 알바레즈도 스쿼드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알바레즈는 그 간헐적인 기회 속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나중에는 이제 퍼포먼스에 맞는 이적료를 맨시티가 이제 기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털링을 많이 욕했는데 스털링이 선녀였던 거죠. 예, 부정을 못하겠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축복. 축봉업 6점. 원래 8점이었는데 2패에서 6점으로 깎였다. 여기서 이제 한 뭐 시즌 중에 한 6패 정도 더하면 이제 빵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봉업. 자, 일단은 지금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혹시 이번 이적 시장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6.5점? 6.5점이요? 네. 오, 좀 많이 짜네요. 그 혹시 뭐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라인을 많이 올리는 축구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후방 라인에서 커버를 하는 카일 워커 같은 그런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라이트백. 네. 아, 그래서 그죠. 달리기와 빠른 커버 플레이가 아주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시즌을 보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지금 설리니까 너무 아, 그쵸. 그러면 이번 영입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특별히 기대되는 선수가 없다라고 해석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그래도 후사노프 선수랑 후선오프요. 올 시즌은 아니지만 그 후선오프는 네.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경기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후선오프 라이트백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래도 괜찮겠죠. 라이트백과 센터백 중에 어디서 나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그 후선오프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 그 라이트백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후사노프가 그죠. 뛰는 걸 보기는 해야 되니까. 그게 되면은 나오면 너무 좋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레인도르스는 한 몇 골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예상을? 지금 벌써 2골인가요? 예, 한 지금 골인가? 2골이요. 그러면 한 7골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7골이요? 지금 3라운드 네. 만에 지금 2골을 넣었는데 앞으로 5골밖에 못 넣는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2경기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죠. 너무 잠수 타가지고 2경기에서 그죠.
근데 7골 균도안이 한 7골에서 10골 정도 넣어주면은 그 시즌은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그럼 균도안이 맞아요. 넣어줬었던 골 정도만큼은 넣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 셰리키나 이제 마르무시나 이런 선수들이 10골은 안 되더라도 한 8골에 준하는 것만 해줘도 챔스권 경쟁이 가능할 텐데. 그죠. 다른 선수들이 좀 득점을 성공시켜주면 좋을 텐데 지난 시즌에는 포든도 기대만큼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 선수들이 이선의 선수들이 득점을 얼마나 성공시켜줄 수 있는지가 그 성패가 걸려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후방 라인이 이제 많이 올리니까 커버하는 수비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인을 중간중간 내리면서 축구를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불안해지니까. 그러면 빠르게 역습으로 갈 수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참 있었으면 좋은데. 그죠. 롱패스를 좀 시원시원하게 네. 한 방에 이제 트랜지션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부족하다. 네, 수비에서 커버로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라인을 올리고 계속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빠르게 공격으로 갈 수 있는 미드필더라도 있었다면 이 두 명이 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6.5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덕배 대체자를 확실하게 이제 영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6.5점을 주시는 거죠? 네네. 너무 중요한 팀이니까. 그죠. 사실은 덕배가 이 팀에서 차지했었던 비중이 뭐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참 이것도 걱정되긴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봉업. 축봉업. 이거 낙관적이지가 않은데 이거 다들 지금 한 분 빼고는 이번 시즌을 좀 낙관적이지 않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영내발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축봉업. 축복 들으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경상남도 진주 사는 대학생입니다. 진주요. 좀 전에 광주셨는데 진주로 오늘 전국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혹시 그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9점이요? 아이고, 기다리던 점수가 나왔네요. 다들 너무 점수를 낮게 주셔가지고. 자,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티가 이제 리빌딩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리빌딩은 원래 1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 3년 정도 길게 보고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첫 1년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아까쯤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많은 로컬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네. 지금 한 번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영입생들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한 명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레인더르스가 제일 레인도르스요. 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세리에 경기도 가끔 보는데 A리그도 보세요. 볼 때마다 와 쟤는 진짜 잘한다 싶었던 애 중에 한 명이거든요. 레인더러스의 그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좋을까요? 뭐 침투라든지 뭐 득점력이나 아니면은 뭐 수비적인 퍼포먼스 아니면 공간 장악이라든지. 레이너스 제일 장점은 원터치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샷에 있다. 네, 이게 이거는 안 들어갈 각인데 싶어도 원터치로 빠르게 슈팅을 해서 골을 넣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미드필더 중에서도 와, 이 정도면 진짜 상위 티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울브스전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침착하게 이제 깔아서 차는 이런 스킬을 보여줬었죠.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 슈팅 스킬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레인더러스는 이번 시즌에 한 몇 골 정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한 12골? 12골? 네. 균도안 하이가 리그 12골이었거든요. 네, 딱 김도한 정도. 균도안 고점을 첫 시즌 만에. 네. 야, 그러면은 완전 S급 선수가 돼버리는 건데 미드필더가 12골이면 진짜 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네, 얘는 진짜로. 얘는 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서 저는 이제 얘라고 좀 하겠습니다. 레인도르스한테 좀 나이가 많아서. 예. 뭐 아무튼지간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6골. 참고로 이제 지난 시즌에 코바시치가 6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 2배를 넣으면은 야 이거 리그 우승이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그 정도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혹시 그 셰르키는 한 몇 어시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예상할 수 있을까요? 셰르키는 제가 볼 땐 주전으로는 아직 힘들 것 같아서 10어시 정도면은 너무 잘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15시요. 그러면은 지금 9점이 맞나요? 셰르키가 막 그렇게 썩 기대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9점이 아니라 한 7, 8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9점이다. 네, 그래도 이제 1년이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전술 적응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압박이 가장 강한 지점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 주어야만 하는 선수니까 시간을 주어야만 한다. 그쵸. 예, 라는 거죠. 아무튼 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봉업. 축봉업. 레인도르스 12골이면은 야 대단한데? 이러면 진짜 엄청난 영입이 돼버리는 건데 12골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12골, 엄두도 못 냈었던 12골을 레인도르스가 해내준다라면은 이거 공격진에서 어느정도 득점력이 폭발한다, 득점력이 나아준다면 진짜 이거 우승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레인도르스가 그 정도로 활약을 해준다라면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통화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